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 모든 기기 안에 숨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D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디지털 생활에 보이지 않는 엔진, D램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인터넷 창은 수십 개 열어놓고 한쪽에선 음악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선 사진 편집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데이터들이 대체 어디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미경 속 세상이 그 모든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에요. 마치 수십억 개의 집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대한 미래 도시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놀랍고도 정교한 도시를 함께 탐험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메모리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부품, 제가 물이 새는 양동이라고 부르는 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수십억 개의 셀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는지, 또 어떤 똑똑한 회로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지금의 엄청난 속도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디지털의 바다인 메모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D램은 컴퓨터의 작업대나 책상 같은 거예요. CPU라는 일꾼이 일을 하려면 필요한 재료나 도구들을 잠시 옆에 펼쳐놔야 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공간이 D램입니다. 우리가 앱을 키거나 문서를 고칠 때 그 모든 정보가 이 D램 위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처리되고 또 저장되는 거죠. 이제 D램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이루는 가장 작은 벽돌 한 장, 바로 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걸 물이 새는 양동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구조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 하나, 그리고 전기를 아주 잠깐 담아두는 작은 그릇 역할을 하는 커패시터 하나. 딱 이 두 개의 부품 조합이 디지털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인 1 또는 0이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런 게 수십억 개가 모여서 우리가 아는 D램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비유가 핵심입니다. 커패시터, 즉 우리의 작은 양동이에 전기를 가득 채우면 컴퓨터는 이걸 1로 인식하고요. 양동이를 텅 비우면 0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 제가 물이 새는 양동이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D램의 D, 즉 동적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하를 채워서 정보를 쓰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양동이 상태를 확인해서 정보를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동이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서 담아둔 전하가 스멀스멀 누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어주면 정보가 사라져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전하를 다시 가득 채워주는 세로 고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작은 양동이 하나의 원리는 알겠는데 이게 수십억 개가 모이면 이걸 대체 어떻게 관리할까요? 지금부터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수십억 개의 셀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쌓아둔 게 아니라 마치 바둑판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해 놓은 거죠. 여기서 가로줄을 워드라인, 세로줄을 데이터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주소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마치 우리가 강남대로 5번 길처럼 주소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칩이 특정 워드라인과 특정 데이터 라인을 딱 활성화하면 그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단 하나의 셀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이걸 매끄럽게 작동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도시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고안해낸 정말 마법 같은 회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관입니다. 아까 그 작은 양동이에 전하가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신호가 너무너무 미세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알아듣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죠. 이 미세한 신호를 주변의 수많은 정기적 잡음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이 감지 증폭기, 센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진 탐정 같은 녀석이죠. 마치 보청기처럼 셀에서 나오는 그 희미한 속삭임, 즉 미세한 전압 차이를 딱 감지해서 누가 들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크고 명확한 디지털 신호, 이건 1이다, 이건 0이다 하고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기발하죠?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 너무 크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만약 메모리칩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바둑판으로 만들면 신호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속도는 느려지고 전력 낭비도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또 머리를 썼습니다. 거대한 도시 하나를 만드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비효율적인 방식 대신 오른쪽처럼 여러 블록으로 나누면 신호가 이동하는 경로가 훨씬 짧아져서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필요한 블록만 딱 켜서 쓰니까 전력 소모도 확 줄어들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미세한 부품들의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렌즈를 쭉 당겨서 이런 놀라운 공학적 혁신들이 모여서 우리 세상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에서 80%.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로운 세대의 DRAM 칩이 나올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크기가 이전 세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양동이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눈부신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64킬로비트에서 64메가비트로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부품 크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계속해서 작아졌고요. 작동에 필요한 전압도 점점 낮아졌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더 작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진화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세요. 예전 64kb DRAM은 데이터에 한 번 접근하는데 90나노초가 걸렸는데 용량이 1000배나 커진 64메가비트 DRAM은 50나노초밖에 안 걸립니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작고 놀라운 기술들의 발전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이 수십 년 전에 방만한 크기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작은 DRAM 칩의 발전이야말로 현대 기술혁명의 진정한 주역이었던 셈이죠. 이 한 문장이 DRAM 설계의 핵심 철학을 아주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는 더 적게 쓰면서 속도는 더 빠르게, 그러면서도 신호는 더 명확하게.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한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바로 오늘날의 기술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의 실리콘 기반 기술은 거의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래의 메모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물이 새는 양동이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다음 혁신은 과연 어디에서 오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